53살. 저는 무슨 일이 안 터지면 그 사주 잘 안 눌러봐요. 바쁘니까. 뭐 TV에 갑자기 열애설 라면 틀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같이 틀어야 되나? 이건 따로 이렇게 할 건데 이거는 여기서 녹화 안 할게요. 이를 보면 자 우리가 처음에 사주를 읽을 때 수월의 임진일주로 읽어야 됩니다. 띠로 보는 게 아니고 사주를 딱 볼 때 무조건 수월의 임진일주. 자 이거는 묘월의 을류일주. 요렇게 무조건 제가 무조건 뭐가 중요하다 월이 중요하다 그러면 개띠인데다가 개월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다 했나요? 신정무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뭐가 강하나요? 신금이 일단은 강하잖아요. 왜? 경금도 떴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비급도 떠 있죠. 비급도 떠 있죠. 그러면 금생수가 되니까 이 사람은 양간일주잖아요. 양간일주. 임수인데 양간일주인데 굉장히 강하다. 주관이 뚜렷하다. 또 아까 내가 가르치는 금은 뭡니까? 금은 냉정하다. 뭐 착하다 하면서 뉴스에 막 나오고 착한 거하고 일처리에 있어서 똑부러지는 거하고 또 틀리거든요. 일처리에 있어서는 냉정하다. 그래서 똑부러지는 왜? 어릴 때 운을 봐야 되거든요. 어릴 때 무슨 대운으로 갔습니까? 금대운으로 갔잖아요. 우리 배웠는 데까지만 하면. 인성대운으로 갔잖아요. 인성대운이 갔으니까 자기는 확실한 애입니다. 아닌 거는 냉정하게 자르고 합니다. 그래서 인성이고 비겁이고 이거는 간성인데 내가 간성으로 보지 말았기 토가 보기가 제일 힘듭니다. 단 우리는 토를 볼 때 지장간을 봐라. 신정무가 있고 또 재성도 숨어있죠. 그죠? 이렇게 갔으니까 얼마나 똑부러졌었겠어요. 얼굴은 여성스럽게 거의 딱 생겼잖아요. 한지민 자기는 알아요? 제가만 봐서 알아요. 얼굴은 정말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우리가 얼굴로만 보면 안 된다. 뭐 얼굴은 이제 봐야 되지만 요 무토대운 이렇게 우리가 또 한난조수로 배웠는데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계절이니까 딱 만지면 어서진다. 이러면 억수로 조하다. 한난조수 중에서 조하다 말을 조자 써가지고 조하다. 근데 진토로 딱 깨주는 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사주를 어떤 데 다른 데 보면 진수충이 무조건 아니고 천라지망살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하늘에 놓여가지고 뭐 가부가 된다 뭐 이런 거 그거는 진수충이 있어서 가부 되는 거는 운에서 잘 봐야 되고. 자 그런데 내가 저번에 이런 사주를 한번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결혼했는데 한 번도 안 벌고 취업을 하자마자 사고를 당했는데 바람 피하는 걸 그때 알게 됐다 했잖아요. 거기가 임수가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임수가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임수가 가을에 태어나면 임수는 신금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신금을 좋아하는데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거야. 적절하게. 그러면 이 사람의 남편은 뭡니까? 이제 그거로 따졌을 때 기토를 정관으로 남편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토 타긴 같은 걸 배울 건데 기토가 술토가 있으면 남편으로 봐서 이제 돌려봅니다. 한 번 더 돌려봅니다. 그럼 기토가 술토로 보면 식상이 강하잖아요. 그죠? 기토가 식상이 강하면 내가 직장 다니는 남편 아니겠다. 좀 자유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사업하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1차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토가 술인데 술토를 보면 신정무가 들어있으니까 식상하고 인성밖에 없잖아요. 재성하고 간성은 직장 다니려고 하는 건데 신금하고 정화는 식성하고 인성은 내 거라 했잖아. 내 거만 생각하세요. 인성은 하생토라 하는 거고 식성은 내가 그러는 거니까 좀 자유로운 일을 하는 남편이겠다. 왜냐하면 목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목이 있는 거죠. 여기서 목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언제 태어났냐 이게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저번에 남편 바람 피우고 일하자마자 사고가 났다 했잖아요. 그 사람 밑에 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깨주는 게 좋다 했잖아. 그러면 얼개무잖아요. 진토는 얼개무죠. 그죠? 그러면 기토에 얼목이 있으니까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임수가 신금을 좋아하지만 임수가 금을 좋아하지만 금생수가 되고 이러면 그러면 인성은 내 거니까 간인 상생이 된다 했죠. 인성이 있어야지
인성이 있어야지 내가 남자들이 몰려오는 거야. 그게 간이, 자, 우리가 재생간이잖아요. 재성은 돈이라 했잖아. 재물이 재생간을 해야 되니까 이 집이 있어야 되고, 남자는 이 간이 있어야지 여자가 머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간이 없으면 인을 처벌해가지고 도망갑니다. 이제 근데 이제 뭐 음양가를 가야 되고 대우를 봐야 되겠지만, 간인상 생기니까 남자들이 그래 좀 있었겠죠, 그죠? 있는데 우리가 금사빠가 있잖아요, 금사빠. 막 이렇게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방 사랑에는 잘 안 빠지죠. 냉정하게 간이 끊어가고 자기 좋다하는 사람을 다 받아들이는 행위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때 냉정을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려하잖아요. 그러면 냉정이다. 그것도 가미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진월의 임술일 줄 알고 또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은 그래서 인생이 있으니까 남자들은 좀 많이 몰려오겠다. 그런데 이 미토대운의 숙미파, 진수충 이렇게 하니까 미토대운에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금세운이 흘렀다면 이 남자는 조금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돌았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었을 수가 있어요. 미토대운? 미토대운이 안 좋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그런 건데, 지금 43살이잖아요. 옷을 합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이잖아요. 그죠? 갑진년이니까 오늘 원래 좋잖아요. 그게 작년에 묘년도 괜찮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나중에 육합을 배울 건데, 묘목은 묘술합이 돼가지고 육합이 됩니다. 연애합이 됩니다. 근데 육합이 다 연애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사주는 금이 강한데 진토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목적도 이루니까 괜찮은데, 이 사화대운 요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죠. 이제 결혼해갖고 이 사화대운 금세운이 오면 이 사람 고집이 살아나는, 인성이 강하면 고집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유년, 술년, 신은 좀 덜해요. 신은 덜한데 유년, 술년, 금이 강한데 금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연애를 하도 잘못된 연애를 해요. 그러면 17년, 18년에는 잘못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년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술미파를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건 아직 안 배우는 상태고, 안 배우는 상태, 금이 강한데, 이렇게 금이 강한데 금이 더 들어오면 내 고집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겁은 반대적으로 재성도 치지만 간성도 칠 수 있다. 역간성을 칠 수 있다. 그래서 간성이 약해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운은 좀 괜찮습니다. 임묘진으로 가니까. 유술년에 조금, 만약 이런 사람들이 내한테 결혼운을 보러 오면 지금은 좋은 운이다. 내가 이제 사랑받고 이러면 좋은 운인데 유술년에는 좀 조심해라. 아니면 유술년에 문서로 조심해라. 인성은 문서라 했잖아요. 인성은 문서인데 그까지 자기들이 해석은 안 돼. 근데 그렇게 잠깐 언급하고. 자, 이 사람은 한번 보세요. 엄간일주예요. 엄간일주. 제가 묘신이 있는 김나자는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엄간일주인데 얼목이 인으로 태어나면 더 나아요. 인을에 우리 그 정치인, 그 돈 많이 벌리는 그 대통령 하락해도 안 되는 사람. 안철수 인을이에요. 인을. 그러니까 내가 안철수하고 똑같은 사주가 애기가 이름 지러 왔더라고. 씨는 모르니까, 안철수 씨는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굉장히 부자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안철수하고 똑같은 해에 태어나는 재작년에 왔을 거 아니에요. 안철수가 은간 이렇게 태어나면 좀 힘든데, 얘는, 이 사람은 뭐 전교 학생회 회장 한다 하는데, 자, 묘목도 얼목이라 했잖아요. 얼목이잖아요. 꽃이 피는 운으로 가긴 했어요. 가긴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사주에 있어야 돼요. 사주에 있어야 되는데, 묘월은 우리가 뭐 묘월에 얼릴지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묘월은 자라나는 싹이잖아요. 막 진취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거. 이 사람은 좀 오므리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지금 하대운으로 하는 뭡니까? 펼치는 거라 했잖아요. 펼치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우리 여름은 놀러 가는 계절이고 사람을 많이 만난다. 자기가 성격은 안 그래도 이런 운으로 가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이제 소문이 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정화대운도 이제 이렇게 해서 경금을 노리니까 좀 좋은 거. 정화는 경금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때 정화대운에는 양다리 남친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왜? 이거 하고도 합하고 이거 하고도 하잖아요.
아까 공급쟁제, 쟁압, 투합이 되잖아요. 그것도 좀 생각해, 뭐, 사귀었는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직감을 하는데 내가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이거. 올릴 건데, 공개를 올릴 겁니다. 근데 이제, 되게 괜찮은 사람,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근데 이 사람은 좀 우리가 토끼잖아요, 토끼. 토끼는 소심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고,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토끼의 특성을 했는데 이게 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요거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옆에 철조망이 막 있었어요. 이렇게 철조망이 있으면 이 나무가 좀 스트레스 받겠나요? 안 받겠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김문가사 있는 사람이 이게 나중에 김문가사 배웠는데 굉장히 똑똑하기는 똑똑하지만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운이 화운으로 왔거든요. 얼목이 화대운으로 왔어요. 운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작곡하고 이런 거는 괜찮지만 노래가 뛰어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묘는 좀 약간 허스키한 이너리 좀 더 허스키하긴 안철수도 보면 목소리가 좀 그렇잖아요. 저도 이너리 태어났기 때문에 목소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묘는 노래는 참 좋던데 뭐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막 고음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음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그건 아닌데 이 대운이 좋은 거예요. 병화대운, 오화대운 이런 게 좋아서 이제 좋으니까 하는데 오화대운은 아까 파랗겠잖아요. 파가 있는데 이제 금이 있어서 파가 좀 안 일어나긴 하는데 좀 괜찮다. 근데 요런 대운이 좀 안 좋거든요. 뭐 요런 대운이 조금 근데 이게 막아주는 게 뭐 오화나 미토나 이런 게 있으면 괜찮습니다. 무조건 낮에 태어나면 무조건 괜찮습니다. 인시나 낮에 태어나면 요런 운이 하면 괜찮은데 이런 운이 왔을 때 이제 젊었을 때 잘 나가는 운 여기도 젊었을 때 잘 나가는 운 그렇게 연예인 되는 거예요. 연예인 되는데 이제 뭐 우리가 궁합을 보는 거는 자기들한테 안 가르쳤으니까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 정훈 씨는 정훈 씨는 자기 스타일을 무조건 해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자기 스타일을 무조건 해갖고 저걸 말로서 좀 관철시키는데 좀 아주 냉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때는 한 번씩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묘월이라는 해계자 토끼는 예민하다. 근데 붙다고 났을 때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게 토끼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동화가 이 속담하고 우리 사주하고 다 연관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토끼가 간이 배 밖으로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한데 이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는 궁합이 있습니다. 궁합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궁합을 안 배웠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기 없는 면이 이 사람이 있거든. 세심하고 정확하고 잘해주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딱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내하고 성향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그냥 끌리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3차 궁합이 있어요. 3차 궁합 1차, 2차 이런 거는 괜찮은데 3차 궁합이 이제 결혼을 했을 때는 누가 굉장히 힘드냐 지민 씨가 힘들다 이렇게 보는 그런 궁합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주가 강해. 이 사주가 강하고 이것도 비급일이 있으니까 강하기는 하는데 남들한테는 유연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감목은 뻣뻣하잖아요. 그냥 큰 나무는 아닌데 뻣뻣하잖아요. 을목은 꽃이니까 좀 유연하기도 하고 이렇게 뻗어나가기도 하고 옆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대감아서 가지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을목이 유연합니다. 원래 보면 남들한테는 좀 유연하지만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었으면 남자가 만약에 여자가 40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반하는 그렇게 작년에 만나는 것 같아. 개면에는 노출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도 금세운이라 하면 신유술년 아니면 미년 얘는 미년이 수입하니까 근데 금세운인데도 여기는 이제 화대운이니까 아직 상관없어요. 사화는 내가 뭐라 했습니까? 사화는 변심을 한다고 했죠. 사화는 오화하고 합하면 화가 됩니다. 근데 사화는 유금하고 합하면 금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삼합인데 나중에 삼합을 배울 거예요. 오늘 방합을 살짝 언급해 줄 겁니다. 오늘 그 수업을 좀 할 건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금세운이 안 와야 돼요. 금세운이 안 와야 되는데 이제
자기 아들이 10살 많은 만약에 결혼한다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화는 유금하고 합했을 때만 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그게 이제 사막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신금하고 합할 때는 그 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금만- 신금하고 합할 때도 이제 이 금이 강한 계절에 태어나는 사람은 금이 될 수가 있죠. 내가 화생토가 아니고 화생토이기는 하지만 화생금이다라고 내가 기초 단계에서 계속 내가 얘기했잖아. 화생금이나 사화는 금을 좀 생해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화 속에 뭐가 있습니까? 경금이 있잖아요. 경금이 있기 때문에 금이 강하게 해주는 기질이 있습니다. 사신합도 이제 수가 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하고 신금 합하면 화가 꺼져버리고 금이 강해집니다. 이제 요 말도 나중에 되면 선생님 그런 말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기도 이거는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한 10년 배우는 사람이 고수들은 이제 하면서 자기도 못 깨달았던 거 이걸 알게 되는 건데 이게 사화가 그 사신합 수로 배웁니다. 나중에 내가 이제 육합할 때 가르쳐 줄 건데 수인데 우리는 수로 보지 마라. 수로 보면 오산이다. 이렇게 이제 할 건데 근데 기본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유합은 이제 방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 이거 아까 내가 기초하고 똑같습니다. 화는 가을에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화하고 신금하고 사화하고 유금하고 사화하고 술토하고 합하면 누가 죽습니까? 금은 강해지는데 사화 속에 병화가 죽습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신유술달이잖아요. 신달이잖아요. 그런데 을사 그 주위에 을사날이 있었어요. 을사날이 있는데 다른 집에서는 유순시에 뽑아줬거든요. 근데 사화가 오화가 없으면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인시하면 근데 요즘 인시에 수술 안 해주잖아요. 3시 반에서 5시 반에 수술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인사일을 하든지 그거 저기 뭐야 가을에 태어났으면 얼목이주 태어나면 알곡이 있거든요. 좋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이거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자기 질문을 하긴 했지만 사화가 죽는다는 거는 사화 속에 병화가 죽는다 우리 이렇게 알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장가요. 그자 그런데 봄에 태어나면 목이 많아. 목이 많은데 수가 하나 있어. 수가 쫙 빨려버립니다. 금이 없으면.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수는 겨울은 봄에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쉽게 가르치려고 책에 글을 썼으니까 이제 사주 좀 말비하는 사람 이게 뭐야 이렇게 허접하게 쓰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내한테 비하는 사람은 이제 그거 뭐지 고서에 있는 이론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은 사주 풀 줄은 모르는데 자기들은 사주 풀고 싶어서 하잖아요. 고서에 있는 학문을 공부하려고 하면 대학원에 가야 되고 대학에 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겨울에 태어났어. 겨울에 태어났다는 건 물이 많다는 거잖아요. 물이 억수로 많다는 거잖아요. 여기 퐁당 반지를 하나 빠뜨려 찾을 수가 있나요? 금은 반지 그죠? 금은 쇠떡이잖아요. 그럼 녹슬어 버립니다. 물이 많으면 이제 그거와 같은 이치고 또 그다음에 불은 우리가 이제 불은 가을이니까 이제 가을에 추수하는 계절인데 불이 조금밖에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퇴근하는 시간이 신유수시 시간이거든요. 퇴근하는 시간에 불이 별로 필요 없고 그게 병화 우리 양을 얘기합니다. 정화 달이 들어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비춰져가지고 나무를 자라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목 이런 것도 배울 건데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 보네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유술까지 괜찮고 해자축, 해년 이런 데가 좀 안 좋고 이런 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화대운이니까 우리 대운이 여름이면 해자축년 와도 기해년 19년, 20년 해자축년 왔거든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없고 조금 뭐 스트레스 받고 좀 활동이 조금 덜 되고 이런 건 있었겠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대운이 이렇게 뭐 잘 가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대운 우리 재수가 좋아야 되는 게 대운이 잘 가야 됩니다. 사주가 조금 약해도 대운이 잘 가야지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풀어봤지 이 사람 음이고 음이 강하고 이 사람이 양이 강합니다. 양이 강한데 우리가 가을은 봄에 태어나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의욕적이고 성격 급하고 빠르게 하고 실용적으로 하고 이런 게 있고 가을은 뭡니까? 차분하게 추수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 우리 계절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철서가 지나고 막
그죠? 활로가 다가오고 추운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움직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딱 보고 내가 이게 결과가 되겠다 싶으면 움직이는 사람이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운이 이렇게 하면 자기 계속 활동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어릴 때는 딱 그냥 자기 그 집에만 있다든지 굉장히 활동적으로 많이 안 하는 운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더 이제 해석해보면 또 비겁이 강한 거를 했잖아요.